오늘 제가 할 얘기는요, 충베이충이라는 작가가 쓴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라는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 제가 요새 심리학 관련된 책들을 계속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처럼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분노입니다. 보통 분노라고 하면은 막 소리 지르거나 막 화내고 폭발하고 막 그런 거를 생각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짜증 아니면 칭얼거림, 뭐 날카로운 말투, 딱딱하게 말하는 거 또는 무시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분노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분노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연인, 그런 사람에게서 훨씬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사회적인 분노, 뭐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낯선 사람에 대한 분노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연인, 가족에 대한 분노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직장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직장의 상사나 그런 사람들의 분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책은 좀 권장하진 않아요. 분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이 뭔지 보자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사실 분노는 그냥 표출 방식에 불과하고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인데요. 그 분노 뒤에 있는 진짜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이 분노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에는 6가지가 있다고 하죠. 이 6가지를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이게 어떻게 분노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분노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은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상대를 지배하고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으로써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하냐? 작가는 여기서 라벨링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라벨링이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책상 정리할 때 여기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써놓는 거 있죠. 뭐 서랍이라든지 아니면 책상이라든지 여기는 필기구 칸, 여기는 뭐 테이프 칸,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붙여 놓는 것이 라벨링이죠. 그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 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라벨링은 첫인상일 때도 있고, 또 조금 지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라벨링은 작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대부분의 라벨링은 한 사람에 대한 특정 점만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작가는 사람을 이 점이 아니라 큰 면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점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 조그마한 점으로만 인간을 라벨링 붙여서 표현하면은 실제 그 인간 자체, 그러니까 전체의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작가의 이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 대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우리 과가 좀 이상하게 편가르기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 무리들이 존재했는데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저 또한 어떤 무리에 속해 있었고 다른 무리의 학생과 갈등이 있었죠. 한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때 저는 그 친구가 싫어지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저 애는 위선자다, 이렇게 라벨링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좀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가 좀 시원시원하게 잘생기고 여자한테 인기도 많아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인기 많은 남자들한테 좀 묘한 열등감 같은 걸 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씌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냈던 것이 이 위선자라는 라벨링이었는데요. 왜 이 위선자라는 단어를 쓰게 됐냐면은 그 친구가 좀 매너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 내에 이 착하다는 평판을 좀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친구에 대해서 쟤는 착한 척하고 다니는 거다, 그렇게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니면서 저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위선자라는 말이 좀 계속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착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계속 그럼 너도 위선자 아니야?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실 무조건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고, 이타적이라고 하나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 이타적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을 때마다 항상 저한테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 친구와 싸웠던 그 사건에서는 그 친구가 나쁜 행동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사건 하나로 그 친구를 점으로 평가해버린 거죠. 그렇게 누군가를 점으로 평가하면 그 사람은 위선자도 될 수 있고 또 오히려 매너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저라고 다를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인간을 한순간 한 점만으로만 판단한다면 우리는 모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앞차가 너무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막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밖에도 안 가고 뭐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뭐 이렇게 답답해 라는 생각이 저도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차가 길가에 서고 그 운전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렸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순간 혼란이 오겠죠. 아까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 느리고 무능하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라벨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라벨링의 허점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심판을 하기 전에 사람을 항상 점에서 면으로 생각해라고 합니다. 만약에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에서 내가 딱 앉으려고 하는 자리에 누군가 갑자기 와서 앉는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분노할 때 이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겠지, 이 사람도 오늘 하루가 굉장히 고단했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이 순간의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전체의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하루가 힘들었나 보지, 오늘 하루 이 사람이 여유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